엄마, 전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허벅지와 몸에 화상을 입은 영국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며 절규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구세주인 한국인 남성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는 그녀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도로시라고 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교수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패션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없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풍족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어딜 가도 잘한다, 예쁘다 소리만 듣다 보니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대학에 다닐 때도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도 높아졌고 웬만한 외모의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디자인 수업을 같이 들었던 로버트의 구애로 우리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와 좋은 집안의 로버트는 자존심이 센 것 외엔 크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남자였죠. 저희 부모님도 로버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족함 없는 커플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우리는 드라이브를 갔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날이 되었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조금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차선을 변경하던 큰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트럭은 운전석 쪽에 부딪히면서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로버트는 재빠르게 차에서 탈출했지만 정신을 잃었던 저는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로버트도 부상을 입긴 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로버트는 그저 울먹이는 저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에서 거의 빠져나갈 때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를 구조하려던 찰나에 차에서 폭발음이 들리더니 화재가 발생했어요. 순식간에 저의 몸이 화염에 휩싸였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없지만 구급대원의 빠른 대처로 몸과 다리는 화상을 입었지만 얼굴은 다행히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를 그렇게도 사랑한다던 로버트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이었지만 뭔가 가슴은 허전함으로 가득했어요. 로버트는 그 일이 있은 후 병원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죠. 사람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처음 겪어본 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외모를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저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니었고 화상으로 얼룩진 허벅지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몇 번의 피부 재생 수술을 받고 거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깊은 트라우마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죠. 퇴원 후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당분간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큰일을 겪고 나니 언제나 이렇게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독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크고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겠지만 저의 힘으로 일어나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살아보겠다고 부모님께 통보하고 집에서 나왔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려움 없이 생활을 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동안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음식을 제 손으로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스스로 먹을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조금씩 맛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옆 705호에 사는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는 동양인이었지만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이었고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편의점과 로비에서도 몇 번 마주치자 그는 이름 정도는 알고 지내면 좋겠다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던 저는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뭔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고 저희 회사 영국 지사에서 2년간 업무 발령을 받아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음식이 맞지 않아서 영국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네요.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네, 저는 도로시라고 해요. 영국 태생이고 패션 쪽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부모님은 대학 교수고 우리 집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랑질을 늘어놓았겠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간단한 안부 정도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지훈 씨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기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는 근처 한식당에 예약을 해뒀다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당일 외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저는 오랜만에 설레임이란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 그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 댁에 좋은 옷들을 모두 두고 나온 상태라 허접한 옷들 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뻐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식당에는 지훈 씨가 미리 나와 있었고 제가 도착하자 의자를 빼주는 등 젠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생각했던 동양인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그는 큰 키에 흰 피부를 가졌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이 몸의 실루엣에서 보일 만큼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은은한 비누향이 났고 부드러운 미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느낌이 있었죠. 지훈 씨는 한식당을 선택한 이유를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매일 샐러드와 스테이크만 드실 텐데 한식을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한식당을 다녀봤지만 여기가 가장 한국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맛이 나서 여기로 모셨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저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진 못했고 늘 집에서 음식을 먹었었거든요. 사실 요즘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또래 친구들은 시내에 나가서 많이들 사 먹긴 하던데 저는 그러질 못했었죠. 저는 한식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정말 기대가 돼요. 늘 집에서 음식 해주시는 분이 계셨고 맛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게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부모님 집에서 나와 생활을 하다 보니 못 먹어본 음식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알고 있는 한식은 김밥과 불고기, 김치 정도인데 여기는 어떤 음식을 팔고 있나요? 여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같은 전형적인 한국 집밥 메뉴를 파는 곳이에요. 김치찌개도 종류가 3가지나 되니까 드시고 싶은 걸로 고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도로시가 드시기에는 스팸 김치찌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스팸 김치찌개를 선택했고 지훈 씨는 떡갈비 정식을 선택했어요. 드디어 식사가 나왔고 5가지 정도의 반찬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음식이 준비되길래 저는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한 게 아니냐고 했지만 반찬은 기본으로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더 많은 반찬을 무료로 준다면서 지훈 씨는 한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팸 김치찌개를 떠먹는 순간 처음 맛보는 국물의 맛에 바로 매료되었어요. 스팸과 김치가 이렇게 멋진 조합이라니 먹으면서도 너무 신기했죠. 지훈 씨는 떡갈비도 맛보라며
제 접시에 떡갈비를 놓아주었어요. 스테이크처럼 생겼지만 동그랗고 두툼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짭짤달콤한 맛에 육즙이 풍부해 너무나 맛이 있었어요. 소스를 뿌려 먹는 게 아닌 처음부터 고기에 간을 해서 만든 것 같았죠.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한식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진작 알았다면 친구들이랑 많이 사 먹었을 텐데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 이제야 알게 되다니 억울해요. 지훈 씨는 저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모자라면 더 주문해 드릴게요. 식사를 하면서 지훈 씨는 영국에 온 지 1년 정도가 되었고 한국의 부산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음식이 너무 입에 맞지 않아서 한식당에 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사 먹는 것도 힘들다는 말을 했죠.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밥이 너무 그립다면서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지훈 씨는 부산에서 유명한 국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긴 근처에 국밥 파는 곳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는 말을 했어요. 국밥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물 요리예요. 흰쌀밥을 국밥에 말아서 김치와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도로시에게도 맛을 보여주고 싶네요. 이게 설명으로는 안 되는 거라 직접 맛을 봐야 하거든요. 저는 한국의 김치찌개 맛을 이미 봤기 때문에 국밥은 어떨지 기대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우리는 즐거웠던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기적인 영국 남자들과는 너무나 달랐던 지훈 씨는 언제나 저를 먼저 챙기고 아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 후면 지훈 씨가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사이가 되었고 부모님께 지훈 씨를 소개하고 결혼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훈 씨와 결혼하게 되면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하나뿐인 외동딸을 먼 타국으로 보내고 싶진 않으시겠죠. 한국에 가서 산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훈 씨와 함께 비장한 각오를 하고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남자친구를 소개한다는 말만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지훈 씨를 보자마자 온화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워낙 예의 바르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지훈 씨가 부모님은 꽤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어요.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자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부모님은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아빠는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의 손을 이끌고 엄마는 밖으로 나와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죠. 결혼이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좀 더 만나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격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평범한 집안의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단순히 만나는 거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결혼은 반대란다. 너도 잘 생각해보렴. 저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는 이제 지훈 씨가 아니면 그 누구도 만나기 싫어요. 제가 힘들 때 옆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지훈 씨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엄마는 저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아빠와 이야기를 해볼 테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셨고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저의 결정을 수락해 주셨어요. 지훈 씨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한 달 후 지훈 씨를 따라서 한국에 지훈 씨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훈 씨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밝고 환한 공항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쾌적했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은 저를 더 설레이게 만들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지 일사천리로 입국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영국의 쾌쾌한 냄새나는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 화장실을 갔을 때는 구경하느라 지훈 씨가 빨리 나오라고 전화를 할 정도였죠.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행복할 시간을 기대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부산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공항철도를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가서 부산행 비행기를 타야 했죠. 한국의 공항철도 역시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놀라워하는 저의 모습이 귀엽다며 지훈 씨는 제보를 살짝 꼬집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었다는 걸 왜 지금껏 몰랐는지,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한국이 살기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는데 당장 부모님께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긴 시간의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는 부산의 해운대에 집이 있었고 지훈 씨 동네에 도착하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부산은 한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그 어떤 도시보다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높은 빌딩과 아파트가 바다와 산과 어우러져 정말 멋진 풍경이었죠. 우리는 어두울 때 도착을 했는데 화려한 빌딩 조명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광안대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영국의 골든 주빌리 브리지만큼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광안대교에서는 11월이 되면 불꽃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리다면서요? 지훈 씨의 집은 고층 아파트였고 보안이 철저한 출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는 걱정 반 설레임 반의 복잡 오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지훈 씨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저를 반겨주었고 지훈 씨는 도대체 저를 어떻게 소개를 했길래 부모님이 이렇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외국인을 받아주시는지 궁금했어요. 지훈 씨의 집은 굉장히 넓었고 영국의 아파트와는 달리 한국의 아파트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두 분 다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셔서 저는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훈 씨 아버지는 기분이 별로이신지 거의 무표정으로 시종일관 계셨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혹시 아버님이 화가 나셨나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지훈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 아버지 표정이 그래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항상 그 표정이에요. 원래 부산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하지 않거든요. 지훈 씨는 한국은 지역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이 약간씩 다르다고 하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 연세의 분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하면서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훈 씨에게 하는 말을 어머니께서 들으셨는지 저에게 평생을 무표정만 보고 살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정 표현도 잘 안 하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다면서 재미없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지훈 씨도 그런 건 아니죠 라며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는데요. 어머니는 지훈 씨는 다행히 아빠를 닮지 않았다면서 안심시켜 주셨어요. 지훈 씨의 집을 구경하면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저의 뱃속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찌나 크게 나던지 모든 식구가 다 들었지 뭐예요. 우리는 지훈 씨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기 위해 주방으로 갔고 여러 가지 음식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과 반찬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잡채를 먼저 먹어보았어요.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 있어서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소하고 독특한 향이 났는데 참기름 향이라고 하였어요. 콩나물과 시금치에서도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참기름이 필수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는데 저는 먹는 내내 계속 맛있다를 연발하며 먹었어요. 지훈 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표정도 안 변하시고 맛있다는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표현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까 어머니께서 해주신 부산 남자의 특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지훈 씨와 저는 부산 바다의 야경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화려한 조명과 멋진 바다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생각에 설레임도 느껴졌죠.
해운대 바다의 시원한 바닷바람은 그동안의 괴로움과 불행을 모조리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서로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저밖에 모르던 깍쟁이 같던 제가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나 이렇게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직 결혼식 전이지만 한국에서 펼쳐질 행복할 제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따운 영국 여성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의의 사고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한국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마음 따뜻한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의 부산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맛있는 음식도 많답니다. 두 분 결혼해서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